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0분간 모든 게 멈췄다. 오늘 오전 갑작스런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로 일상 곳곳에서 큰 혼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진원지였던 KT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가량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망까지도 1시간가량 먹통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검색부터 신용카드 결제, 증권거래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뭐 하나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접속 장애가 일어나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중요한 마감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마감이 안 돼서 일을 잠깐 미뤄놓은 다음에 식당에 가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나머지 일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통신장애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앞두고 먹통 현상이 벌어져 일부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고객센터 연결도 불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는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KT는 12시경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오후 2시 30분경 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라며 장애 원인을 번복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소비자 보상책에 대해선 차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KT에서 대규모 통신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대문구를 비롯한 주변 지역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이번 KT 통신 마비 사태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더 놀라셨을 것 같은 게 HTS, MTS까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출연 기자와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신 기자,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했을 걸로 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출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겠지만 지금 피해 규모가 어떻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알고 계신 대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무선 통신망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통신망 마비로 가정뿐만 아니라 상점의 카드 결제도 마비가 됐었고요. 또 병원의 의료통신망이라든가 IP통신망 같은 KT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망이 마비가 됐었고, 또 KT 통신망하고 연결이 됐던 LG U+의 일부 통신망도 역시 마비가 됐습니다. 때문에 피해액만 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렇게까지 대규모 피해는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실 뭐 전국적인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 전에 이제 앞전에 아현지사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불이 나면서 한강 이북 서부 지역 일대의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난 것, 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난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원인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초기에는 디도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에서 원인을 좀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네, 사실 뭐 초반에 KT의 대고객 대응도 문제였지만 예. 원인 규명에 대한 대응도 좀 미비했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KT 해명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기부에서 디도스 공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고서 이만큼의 피해가 날 경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디도스 공격이 아닐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후에 KT가 통신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가 결국에는 라우팅, 이 네트워크 경로 설정해주는 체계인데 이 체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초반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걸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초반 원인 추정에서 일단 디도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도스를 바로 지목할 정도로 국내 통신망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실제로 자주 공격이 일어났다면 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관계부처인 소관부처인 과기부 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자주 우리나라에 일어났었고 KT가 이번에도 디도스 공격이 아닌가라고 해명을 할 정도로 이 디도스에 대한 피해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지 문의를 해봤는데 예. 최근 5년 동안 디도스로 인한 피해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과기부의 해명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전에는 디도스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디도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최근 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상당한 대비를 해왔고요.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회 경로라든지 이런 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소관부처인 과기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T가 1차 설명을 디도스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떤 관점에서 디도스라고 해명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전산장애 원인이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KT의 책임 소재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피해 보상 규모나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뭐 KT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해지면은 KT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발생했던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에 KT는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줬거든요. 당시에 보상 지역이 마포구하고 용산구 그리고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의 연매출 30억 원 미만 상인들하고요. 또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치의 요금도 감면을 해줬는데 당시 총 보상 금액이 400억 원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인 만큼 이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현동 사태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피해액 산정하고 개별 피해 접수까지 마치려면은 최소 1년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 피해 보상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이후에 차등적으로 지역별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 3년 이상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KT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또 상당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도 사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KT가 현재 국내 통신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고객들이 뭐 당장 통신사를 바꿀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추후에 통신사를 선택할 일이 있을 때 KT는 좀 배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일단은 좀 점유율부터 좀 살펴드리면은 예. KT의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은 KT가 940만 회선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41%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14.6% 그리고 SK텔레콤이 14% LG U+가 2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점유율은 SKT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1,900만 회선으로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KT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상당히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 속도라든지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아현지사 사태 때와 비교해 볼 경우에는 당시에는 좀 이탈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고객 로열티라든지 KT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KT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상당수의 고객 이탈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보상까지는 한 1년 정도 또 기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추후 대응책이나 이 방안에 대한 소식들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발빠르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 기자 고생했습니다.